행복이 먼저다.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. 안녕하십니까. 행복이 먼저다.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돈 잃고 친구 잃고 배려하고 친구 잃고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돈 잃고 친구 잃고 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. 근데 배려하고 친구 잃고는 뭐냐 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돈 잃고 친구 잃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.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친한 친구인데 뭐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런다. 근데 이 정도 돈이면 뭐 빌려줄 만 하긴 하겠다. 뭐 갚아줄겠지? 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죠. 그런 경우에 뭐 돈을 갚았다 칩시다. 그 다음에 다시 또 돈을 요구하는데 이번에 좀 양이 좀 많아요. 금액이 좀 큽니다. 그래서 확실히 갚을 수 있냐? 일주일 있으면 갚아주겠다. 걱정하지 마라. 지금 뭐 상황이 조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.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. 근데 그 약속한 날 돈을 갚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갚아줄게. 그래서 다음 주를 기다렸는데 또 안 갚는 거야.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.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전화하기가 막 불편하죠.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. 그래도 전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아니 갚아준다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래?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. 그래서 화가 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땐 전화도 안 받는 거죠. 그래서 돈 잃고 친구 잃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식들한테 공부하라, 공부하라 얘기도 해야 되지만 이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엄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거래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돈 잃고 친구 잃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말인데 배려하고 친구 잃고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? 우리가 어떤 상대방, 친구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. 그 배려를 요구할 때 아주 작은 것에 어떤 배려를 요구할 때 우리가 들어줄 수 있죠, 당연히. 왜냐 우리는 그 사회생활 하면서 남에게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. 근데 이 배려를 아주 작은 배려를 원해서 그 배려를 들어줬어요. 그 들어주면 그 상대방이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또 다른 배려를 요구하게 되죠. 그 또 다른 배려를 요구했을 때 이걸 내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해주게 됩니다.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다 보면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. 이 사람은 당연히 도와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. 그러면 이 배려를 하는 사람은 속이 상하죠. 자기는 상당히 노력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러면 배려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됩니다. 그래서 실컷 배려해 주고 그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또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설픈 배려를 하게 되면 배려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쏟고 친구나 아는 사람, 친한 사람도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고 친구 잃고 이 말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좀 이 말을 하면 좀 너무 삭막하게 들릴 수 있어요. 아니, 그러면 사람들한테 배려하지 말란 얘기인가?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배려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정도 배려는 전혀 문제가 안 돼. 이 정도 돈은 내가 뭐 떼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어. 이 정도 도움은 나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. 이런 거는 상관없죠. 하지만 본인이 부담이 되고 본인의 마음에서 이건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. 처음에 거절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배려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친구 잃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.
그 댓글을 다신 분 중에 나청봉님께서 댓글 다셨는데 이 댓글이 음, 비슷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이분이 남편분하고 아주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대요. 그래서 그 음식점을 거의 10년 단골, 10년 단골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갈 정도로 아주 진짜 단골이죠. 10년 동안 매달 서너 번을 가니 얼마나 단골이십니까? 가족들이 모여서. 그래서 이제 엄청 친한 단골이죠. 그래서 아주 친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복날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너무 많다. 그래서 잠깐 좀 도와줄 수 있냐. 정말 어렵게 얘기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토요일 날 뭐 점심 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. 그래서 이 나청봉님께서 내가 가서 무슨 식당 일을 도와줘야 되지? 하지만 친하다 보니까 거절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이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또 딴 데 좀 구해봐라. 구해보고 만약 정 못 구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한 거죠. 근데 사람을 못 구했다. 좀 도와달라. 막 이렇게 이제 어리광을 부려서 할 수 없이 가서 도와드렸다고 합니다. 도와드렸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인 거죠.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러 가도 그래 도와줬기 때문에 막 바쁘고 그러면 본인이 어색해서 도와주게 되는 거죠. 서- 테이블도 치우고 주문도 받아주고 아니 돈 내고 밥 먹으러 가족이 왔는데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것을 또 원한다는 거죠. 그 사장이.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. 대부분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. 처음에는 정말 배려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의무처럼 막 되는 거죠. 배려가 의무가 되는 것, 부담이 되는 거죠. 스트레스가 되고. 그래서 결국은 이분께서 그 10년 동안 다닌 단골집, 그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던 그 음식을 더 이상 안 먹는 거죠. 그 음식 맛이 나겠습니까? 그 사장 얼굴만 봐도 화가 날 텐데. 그래서 그 배려를 하시다가 10년간 다녔던 단골집을 이제 더 이상 안 다니게 됐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참 안타깝죠. 배려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.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려를 할 때 자기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했을 때 어떤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겠지라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. 근데 그거는 진짜 오해입니다, 오해. 돈을 자기가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50원을 빌려달라 그랬다. 50%를 빌려달라고 했잖아요. 상당히 부담되잖아요.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부담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그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확실한 뭐 정말 절친으로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그건 배려가 아닌 거죠.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. 객기입니다, 객기.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본인이 그 커버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배려는 객기 부린 겁니다. 객기 부린 거. 자, 손님으로 갔는 식당에 그 식당 사장이 너무너무 일손이 많아서 좀 도와달라. 뭐 시급을 드릴 테니까 좀 도와달라. 이렇게 막 애걸복걸해요.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이거는 뭐 내가 돈 내고 먹는 식당의 주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 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오케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이분도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하기 싫죠. 근데 그동안 또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려를 한 거죠. 자, 이거는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이상의 배려인 거죠.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배려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은 그 배려를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한다. 그리고 이 배려를 하는 사람은 이 부담이 이제 되는 거죠. 두 번째, 세 번째 이게 지속되면. 그래서 배려하고 시간 잃고 열정 쏟고 친구 잃는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배려든 도움을 주든 이거는 정말 전혀 내가 뭐
커버하고 남을 정도의 충분한 그 정도의 상황이다. 그게 이제 배려죠. 배려. 돈도 마찬가지고 도움도 마찬가지고 배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할 때는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이상의 배려를 요구할 때가 있죠. 부탁할 때가 있고, 그것도 친한 사람이. 근데 그때 처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처음에 딱 거절하는 버릇을 길러주셔야 돼요. 그래서 댓글 중에 한 분이 아주 간단하게 쓰셨는데, 그, 이분이, 뭐 딱 두 줄이에요. 딱 두 줄인데, 이영경님께서 댓글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. 거절도 버릇입니다. 한두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. 라고 이렇게 댓글을 쓰셨더라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것은 마음의 버릇입니다. 버릇. 습관 같은 거죠. 근데 거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거절을 좀 이렇게 되게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. 거절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?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절도 한번 부드럽게 단호하게 거절을 한번 하면 한두 번 하면요. 그건 쉽게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. "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.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 머뭇머뭇거리다가 예스 이래 돼 버리면 배려하고 친구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그 행복이 먼저다. 이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참 마음이 되게 선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정말 마음이 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마음이 선하신 분들이 그런 어떤 무리가 되는 배려를 남들이 요구했을 때 고민하고 고민하고 들어주는 거죠.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나중에는 쌓이고 쌓이고 폭발해서 이제 친구도 멀어지고 그래 되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배려를 하거나 도움을 줄 때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 이거는 내가 커버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없거나 부담이 되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꼭 터득하시고 처음부터 거절해야지만 친구도 잃지 않고 배려도 안 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